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조상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신다. 이 말 믿으시나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조상님이 무슨 귀신도 아니고 집 안 어딘가에 머무시겠어요? 하지만 풍수에서는 다르게 봅니다. 풍수적으로 조상님의 기운은 집 안 어딘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머무르는 자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는 집마다 다릅니다. 집 구조도 가족 구성도 사는 사람의 마음도 다르기에 조상님이 자리를 틀고 앉으시는 위치 또한 똑같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자리가 흐트러져 있을 때 조상님의 기운도 하늘에서 내려주는 복의 흐름도 제대로 머무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조상님은 우리 집 어디에 머물고 계신지, 왜 어떤 집은 기운이 밝고 어떤 집은 늘 무거운지, 그리고 그 흐름이 어떻게 재물운, 돈복, 건강운에까지 영향을 주는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풍수에서는 기운이 앉는 자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히 조상님의 기운이 머무는 자리는 집안 전체의 기운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예로부터 어르신들께서 이 집은 조상이 안 도와주는 집이다. 이 방은 기가 막혀서 조상님이 못 들어오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단순히 미신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 말은 집안의 구조와 기운이 조상님이 자리를 잡고 우리를 지켜보시기 어려운 상태라는 풍수적 진단이 깔린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조상님은 왜 어떤 집에서는 깊숙이 머무르시고 어떤 집에서는 머물지 못하고 멀리 물러나 계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집안의 공간 중 어디에 조상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자리란 단순히 제사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진 하나, 향 하나, 물 한 잔을 올려놓은 작은 공간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공간이 빛이 머무는 곳, 기운이 흐르는 곳, 그리고 무엇보다 정성이 닿은 자리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을 드렸던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가족 간에 자꾸 다툼이 생기고 아이들도 이유 없이 짜증을 내고 심지어 매출이 줄고 건강도 나빠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집을 직접 방문해 본 결과 그 집엔 조상님을 위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제사도 외부 음식점에서 치르고 조상님 사진은 창고 깊숙한 서랍 속에 들어 있었으며 향 한번 피워본 적이 없는 상태였지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집에는 조상님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폭도 기운도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며칠을 고민하시다가 거실 한쪽 벽을 정리하고 작은 탁자 위에 부모님 사진을 정갈이 세우고 하얀 천을 깔고 매일 물 한 잔을 올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남편과의 말다툼이 줄고 아이들도 조용히 책을 읽는 시간이 늘고 무엇보다 장사의 기운이 다시 돌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조상님을 모시고 나서 우리 집의 사람의 말이 아니라 기운의 말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집에서는 조상님의 자리가 어디일 수 있을까요? 풍수적으로 조상님이 머무르기 좋은 자리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째, 햇살이 잘 드는 정적인 공간일 것. 풍수적으로 조상님은 움직임이 많은 곳보다 머무름이 있는 곳을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시끄러운 현관 옆이나 자주 출입하는 다용도실, 냉장고 옆 같은 공간은 조상님의 기운이 앉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대신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사람이 조용히 쉬는 공간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이면 볕이 스며드는 거실 구석, 누군가가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보는 작은 자투리 공간, 이런 곳은 하늘의 기운이 자연스럽게 드나드는 통로가 열려있기 때문에 조상님도 편하게 머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햇살이 닿으면 괜히 마음이 놓이고 말없이 앉아있어도 평온한 느낌이 드는 곳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런 자리가 조상님께도 편안한 자리입니다. 그곳에 천 하나만 깔아보세요. 하늘의 기운이 그리고 조상님의 시선이 조용히 내려앉기 시작할 겁니다. 둘째, 지나치게 높거나 바닥에 깔린 곳은 피할 것. 조상님은 우리보다 높지도 그렇다고 너무 낮지도 않은 눈높이에 머무르셔야 기운이 올바르게 흐릅니다. 높은 장 위, 잘 보이지도 않는 천장 가까이의 선반에 유품이나 사진을 얹어두었다면 그건 조상님을 너무 먼데 모셔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폭도 기운도 우리 삶에 닿기 힘듭니다. 반대로 바닥 근처 낮은 수납장이나 서랍 안에 사진이나 제사 관련 물품이 뒤엉켜 있다면 그건 조상님을 발밑에 두는 셈입니다.
이건 풍수적으로 복의 기운을 짓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상님은 우리 곁에 눈높이에 머무르셔야 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손길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식탁 위나 눈높이 선반 또는 우리가 자주 눈을 마주치는 위치에 조심스럽게 모셔보세요. 그 시선이 맞닿는 순간 우리 삶에도 기운이 바로 잡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셋째, 기억과 마음이 머무는 곳일 것. 조상님은 단지 사진이나 유품이 있는 자리에 머무르시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우리 마음이 머무는 곳, 감사와 그리움이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자리에 기운을 앉히십니다. 예를 들어 어릴 적 조부모님께서 쓰시던 찻잔이 놓여있던 자리, 부엌 식탁 옆 그 자리에선 가족끼리 명절 때 나눴던 따뜻한 말들이 기억나고, 혹은 안방 창가에 앉으면 돌아가신 어머님의 목소리가 떠오른다면 그 자리는 이미 조상님이 계시는 자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풍수에서는 이걸 심기의 응집이라 말합니다. 즉, 마음이 자주 머무는 곳에 복도 머문다는 뜻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자리를 골라도 마음이 닿지 않으면 기운은 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앉아 마음속으로 조상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자리라면 거기가 바로 복이 흐르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점 하나, 그 자리가 깨끗해야 합니다. 아무리 사진을 올려도 그 주변이 지저분하고 먼지가 쌓여있고 옆에 고장난 물건들이 방치돼 있다면 조상님의 기운은 그 자리에 머물지 못합니다. 하늘의 복은 빛과 정성이 있는 곳에만 내립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집은 조상님의 자리가 어디일까? 하고 떠올리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 바로 그 자리를 다시 정비할 시간입니다.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이 닿는 자리 하나면 됩니다. 그 자리에 작은 천을 깔고 향 하나, 물 한 잔, 그리고 마음을 담은 인사를 올려보십시오. 조상님, 저희 곁에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이 흐를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정성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 자리를 단순한 공간에서 복의 자리로 바꿔줍니다. 조상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앉아 계신 자리는 그 집의 복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풍수적으로 그 자리를 정돈하면 그 기운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흐름으로 가족 간의 말투, 마음의 온도, 재물운과 돈복의 방향까지 서서히 바뀌게 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조상님의 자리를 생각해 본 적 없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정성은 반드시 기억될 것입니다. 하늘은 정성을 외면하지 않고 조상님은 진심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복은 준비된 자리 위에 앉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집안에 그 자리를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공간에 조상님의 기운과 하늘의 복이 머무르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